달의 외출, 김동달의 책 이야기. 김동달 삶과 책. 김동달 씨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에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남산정 복지관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밤하늘에 뜬 동그란 달처럼 맑아 보였다. 학생일 때 숙제로 처음 시를 썼던 것이 신문에 실렸을 정도로 김동달 씨는 빼어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김동달 씨의 인생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책이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억되는 시부터 인간의 심연을 다루는 소설,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철학 서적까지 그의 서재는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어두운 밤에도 밝은 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김동달 씨의 삶의 지혜를 담아보려 한다. 보다 높이 나는 새가 보다 멀리, 보다 넓게 볼 수 있다. 어릴 적에도 책을 많이 읽었고 성인이 되고서부터도 책을 많이 읽었다. 군대에서도 시간 날 때면 책을 봤다. 문고판으로 된 조그만 책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맨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책을 읽었다. 그의 인생에서 책은 항상 옆자리를 지켜주는 친구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술을 마신 날 가끔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네 뒷동산에 올라갔다. 그 시간대면 항상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취기를 빌려 달에게 말을 건네곤 했다. 달아, 왜? 나 이번에 시험 쳐서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들어가 볼까 싶어. 무엇 하려고? 조금 더 넓은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 그는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꿈을 잃지 않았다. 현재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었다. 그 책에는 보다 높이 나는 새가 보다 멀리, 보다 넓게 본다. 이런 대목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다른 갈매기들은 배가 오면 뭐 먹을 게 없나. 찾기 바쁜데 조나단은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조나단은 항상 맛있는 고기만 먹었다. 맛있는 고기가 안 보이면 기다렸다. 다른 갈매기들보다 더 높고도 넓은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구매 공장. 세상에는 큰 놈, 작은 놈, 못생긴 놈, 예쁜 놈이 다 있다. 사람마다 다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만 같다. 그는 동네 통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 사실 그는 지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예전부터 회장 아니면 사장이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직원들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에 항상 음악을 틀어놓을 것이라고 한다. 7080 올드팝이 흘러나오는 공장. 상상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일에 진정으로 몰입하게 되면 일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불량이 나올 수도 없다. 그는 자신의 꿈으로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군대에 가기 전엔 한 직장에 2년을 다녔는데 결근을 한 번도 안 했다. 출근해서는 일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다닐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있는 공정 현장은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는지 그는 군대 종교 시간에 받게 된 법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 대성, 클대자의 이룰 성.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가슴 속에 가득한 그의 성공 시대는 이제 곧 개막할 것이다. 무슨 아이 이름이 동달이고? 나의 이름이 특이하다. 어릴 적 이름에 얽힌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다.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갔는데 그만 서로 길이 어긋나 버린 것이다. 우리 엄마가 시장통을 뒤지면서 동달아, 하고 불렀는데 시장 아줌마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다고 한다. 무슨 아이 이름이 동달이고? 학생일 때는 주변들 중 주번장으로 뽑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 아이들 모두 보는 앞에서 자기 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주번장 김동달입니다. 소개가 끝나자 선생님이고 학생이고 가릴 것 없이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무슨 이름이 동달이고? 듣도 보도 못한 시.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을 주목시키곤 했던 나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소질을 보였다. 선생님이 시를 한 수 써오라고 시켰는데 바로 시를 못 썼다고 한다. 집에 가서 노느라고 등교하고 나서 시를 쓰려고 하는데 참 골치가 아팠다. 듣도 보도 못한 시를 써오라고 하니 써질 리가 있나. 그냥 생각나는 걸 써서 냈다. 산수, 산수, 산수. 그 하기 싫은 산수. 5학년 올라가니 산수가 더 어려워져요. 산수 시간이 지겨워서 못 견딜 지경이에요. 이 산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시를 써서 냈다. 선생님이 보더니 김동달 나와. 네, 이거 내가 쓴 거가. 네, 혼날까 싶어서 숨 졸이고 있는데 선생님이 잘 썼다고 얘기해 줬다. 그 시는 결국 지역 신문에까지 실리게 된다. 요즘 군가도 랩으로 부르는 시대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 내가 어렸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다. 그만큼 다양한 매체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문학의 경우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한다. 하지만 별게 문학이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나는 이것이 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책. 어릴 적부터 집에 책이 많았다. 아버지가 사두신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책은 10번, 20번 읽어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난다. 회사 시절, 군 복무 시절에도 많이 읽었고 40년간의 병원 생활에서도 책은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모두가 잠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희미한 등을 밝혀 밤이 새도록 책과 대화를 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을 이야기해 본다. 인간 병영. 가지야마 도시유키 지음. 자살하러 가기 전에 잠깐 사창가에 들러 하룻밤을 보내고는 바닷가에 간다. 천천히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조금만 더 가면 죽는데 그때 누가 뒤에서 바짝 잡아당겼다. 뭐야? 하고 뒤돌아보는데 풍채가 대단하게 생긴 어떤 한 남자가 서 있더라. 뭐 하는 거야? 소리치고는 자살하려는 그 사람을 잡아당겨서 무트로 끌고 나온 거다. 배경이 겨울이라 굉장히 추울 때다. 남자는 추워하는 그 사람을 자기 차로 데려가 담요를 덮어준다. 차 시트는 범가죽에 개인 기사까지 데리고 다니는 그 남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아 보였다.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초입서부터 담쟁이 넝굴이 벽에 가득하더라.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게 된다. 왜 자살하게 됐냐?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남자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지금은 자네가 개천에서 흐르지만 곧 바다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하고는 헤어졌다. 그날 이 남자가 바닥에 간 이유는 수온을 재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도 팥이 많이 소비되는데 이 남자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팥을 수확하는 사람이었다. 팥 농사의 성패는 수온에 의해 결정된다. 이 남자는 수온을 재러 갔다가 자살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후 고즈카 역시 우연의 일치로 팥 사업을 시작한다. 자신만의 비법을 개발해 성공하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 나는 이 얘기가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신원서판, 생김새, 말씨, 문장력, 판단력을 아우르는 말이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즈음. 심심할 때 주로 시를 읽는다. 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한 편에 나온다. 내가 어떨 때는 가족들이랑 식사를 못하고 혼자 밥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눈물이 핑 돕니다.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님의 침묵, 한영은 지음.
황금의 꽃보다 더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구절이다. 구름을 볼 때마다 한영운 시인이 떠오른다. 이 구름에 있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 구절도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시인을 꼽으라면 한영운 시인을 꼽을 것이다.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지음. 좋은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도둑 없고 범죄자들 없고 살기 좋고 열심히 일하곤 잠 잘 자고 살기 안락하고 일 끝나면 가족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다. 현실에서 찾아보자면 싱가포르가 유토피아랑 가장 비슷한 나라다. 싱가포르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다. 권력의 의지,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니체의 철학서이다.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약한 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상대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공격한다. 병원에 있을 때 참 많이 읽었다. 조선 왕조실록 이덕일 지음. 단종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 단종은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된다. 왕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아무런 입지를 펼칠 수 없었다. 수양대군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수양대군이 귀양을 보내버려 단종은 귀양살이를 시작한다. 어린 단종은 매일 엄마 꿈을 꾸면서 지쳐서 잠들곤 했다. 유일한 낙이 있다면 끼니 때마다 문틈 사이 손을 내밀어 꺼내 먹곤 했던 감자였다. 그런 낙으로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안 되겠다. 살려두면 우리 입지가 흔들린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 그 방법이 참 잔인했다. 방바닥에 불을 3개 피워 죽게 만든 것이다. 이 얘기가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성왕당, 정비석 지음. 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산골에 살고 있었다. 남자 이름은 덕포였다. 참 숯을 구워서 장에 팔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던 부부였다. 부인은 이렇게 살다가 미래도 없고 어떻게 살겠나 고민하게 된다. 덕포가 싫어지게 된 것이다. 그 길로 도망을 계획하게 된다. 하루는 덕포가 숯을 팔러 나갔을 때 도망을 치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흐르고 나니까 갑자기 덕포 생각이 났다. 같이 있던 추억도 생각나고 덕포의 구수한 목소리도 기억나고 막 그러는 거다. 보고 싶어진 거지. 결국 도망가기를 단념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된다. 여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쯤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들리는 기침 소리가 딱 봐도 덕포의 목소리였다. 방에 들어가 보니 덕포가 고무신 하나를 사놓았다. 그 부분이 기억난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이었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주인공이 대학생인데 생활고에 찌들린 상태에서 위층에 사는 노파를 죽이곤 돈을 훔쳐온다. 그러곤 기분 좋게 돈을 낭비하다가 돈이 떨어져 갈 때쯤 주인공에게 고뇌가 찾아온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살인을 범했구나.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책에서는 하고 있다. 읽을 때 주인공의 그 표정과 생각으로 고민을 읽게 만든다. 주인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후 창녀를 찾아간다. 창녀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나무를 패다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당신이 죄를 갚는 길이다. 그 얘기를 듣고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죽게 된다. 이게 소설의 내용인데 지금도 기억난다. 이 외에도 인상 깊게 읽은 책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방인, 적과 흑, 군주론, 상도, 가인의 후회, 소나기, 메밀꽃 필 무렵, 동백꽃, 동의보감, 부산에서 살게 된 계기,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2학년 때 계모로부터 구박받아 학교를 가지 않게 되어 자퇴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33개월간 하고 군 시작할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조현병을 앓게 되어 정신병원에서 40년간을 보냈고 2년 전에 북구의 도계공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동거자와 같이 살아오다가 6개월 동안 집을 왔다 갔다를 반복했고 모은 돈을 다 써버리고 수급급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먼저 가버려서 그 후부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 일을 가장 하고 싶지만 다리가 편찮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끌어내어 성과를 내고 싶은 것입니다. 군에서의 작업한 경험을 활용해 옷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해운대에 가고 싶습니다. 파도 소리에 안주랑 같이 캔 맥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요즘에 해운대 앞에 생긴 큰 빌딩 때문에 가기가 꺼려집니다. 이태리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서 시칠리아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상하관계가 나뉘어져 있는 인성이 좋고 마음씨고 좋고 실력도 좋고 마음도 넓고 배짱도 있고 배포도 있고 용기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좋은 상사를 만나 일을 하고 싶습니다.